안녕하십니까. 연방준비위원회와 재무부는 코로나19이 가져다준 경제적인 충격이 단기간에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기 부양 정책을 구상하고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방중앙은행, 즉 페더럴 리저브에서 진행하고 있는 융자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융자 프로그램은 지난 4월에 발표되었었는데요. 그렇지만 PPP 융자처럼 탕감되는 것도 아니고 상환기간이 4년에 융자도 50만 달러 이상만 가능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PPP 융자나 EIDL보다 매력이 떨어졌고 렌더들에게 별 매력이 없어서 렌더들의 참여가 저조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프로그램이 잘 활용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8일 페드에서 Q&A를 업데이트하면서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부분을 조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프로그램은 SB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페더럴 리저브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이번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와 미디움 사이즈 비즈니스들의 재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디자인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PPP 융자처럼 탕감되는 것은 아니지만 PPP에 자격이 되지 않거나 PPP 융자금이 적절치 않아서 고민하는 스몰 비즈니스나 미디움 사이즈 비즈니스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융자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EID를 통해서 상당한 자금을 융자하길 원했던 많은 스몰 비즈니스들에게는 고려해 볼 만한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Main Street Lending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 속에는 세 가지 프로그램이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 프로그램의 이름은 Main Street New Loan Facility인데 약자로는 MSNLF라고도 부릅니다. 둘째는 Main Street Priority Loan Facility로 약자로는 MSPLF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Main Street Expanded Loan Facility로 약자로는 MSELF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너무 복잡하시죠? 네. 이 이름을 간단히 이해하시도록 도와드리면 첫째는 New Loan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세융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Priority Loan, 그래서 우선순위 융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Expanded Loan, 그러니까 확장 융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이 세 융자 프로그램은 모두 상환기간이 같고 이자율도 같습니다. 그리고 원금과 이자 유예 조건도 모두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각 프로그램들이 어떤 성격의 융자 프로그램인지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자로 MSNLF인 Main Street New Loan 프로그램부터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프로그램을 그냥 편안하게 New Loan 프로그램으로 부르겠습니다. 이 New Loan 프로그램은 은행 등 융자기관에서는 자격 조건을 갖춘 신청자에게 최저 25만 달러에서 최고 3,500만 달러까지 상환기간 5년 동안 융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융자 신청 금액의 결정은 2019년 에비타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융자 상한 금액은 신청자의 2019년 에비타의 4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에비타가 100만 달러라면 최고 400만 달러까지 융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에비타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비타는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의 약자입니다. 좀 길지요.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Earnings Before Interest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자를 공제하기 전에 순이익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자 비용 1만 달러를 공제한 순이익이 4만 달러라고 한다면 Earnings Before Interest라고 하면 순이익 4만 달러에서 이미 공제한 이자 비용 1만 달러를 공제하기 전 이익인 5만 달러인 것입니다. 이것처럼 에비타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이니까 인트레스트, 텍스, 디프리시에이션과 아몰타이제이션 이런 비용을 공제하기 전에 순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이자와 세금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모두 합한 비용이 10만 달러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비용이죠. 이것을 모두 공제하기 전의 이익이 100만 달러라고 하면 이 100만 달러는 에비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디프리시에이션, 아몰타이제이션을 감가상각비라고 하죠. 감가상각비를 공제하기 전에 순이익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설명드리면 이 회사의 최종 순이익은 이 에비타에서 인트레스트, 텍스, 디프리시에이션과 아몰타이제이션을 합한 비용 10만 달러를 공제한 90만 달러가 이 회사의 순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에비타가 100만 달러에서 에비타 100만 달러에서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합한 10만 달러를 빼면 순이익이 90만 달러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이익이 있을 경우 에비타 금액이 클까요? 아니면 순이익이 클까요? 네, 결국은 이익이 있는 기업의 경우는 에비타는 넷인컴, 즉 순이익보다는 항상 큰 금액이 되겠죠. 이 메인스트리트 랜딩 프로그램은 순이익보다는 이 큰 금액인 2019년 에비타의 최고 4배까지 융자가 가능한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융자금은 신청자의 기존의 그 어떤 다른 융자로부터 우선순위가 종속되어서는 안 되고요. 결국 이 얘기는 만약에 갚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이 융자를 한 시점 이후에 어떤 융자도 이 우선순위를 뺏을 수 없고 담보의 우선순위를 앞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MSPL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Main Street Priority Loan Facility라는 프로그램으로 간단히 Priority Loan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격 조건을 갖춘 신청자는 아직 페이오프 되지 않은 기존의 융자금 잔액에 추가해서 융자할 경우에 최저 25만 달러에서 최고 5천만 달러까지 5년 동안 융자가 가능합니다. 이 융자는 신청자의 2019년 에비타의 6배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그 숫자 그대로 설명드리면 에비타가 100만 달러의 기업의 경우 최고 얼마죠? 네, 600만 달러까지 융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융자는 모기지 융자를 제외하고 이 융자가 시작된 시점 이후에 다른 융자에 보다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융자는 재융자로 이용해도 됩니다. 세 번째 것은 MSELF로 Main Street Expanded Loan Facility라는 프로그램으로 간단히 확장 융자, 다시 말해서 Expanded Loan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은행에서 기존의 고객의 융자금이나 Line of Credit 이런 것들을 expand 할 목적일 경우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으로 5년 동안 최저 1,000만 달러에서 최고 3억 달러까지 융자가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융자금 역시 신청자의 2019년 에비타의 6배까지만 융자가 가능합니다. 이 융자 역시 앞에 설명드렸던 두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우선순위 유지가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신청 자격은 첫째, 2020년 3월 13일 이전에 설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케어스 액트에서 정한 해당 자격 회사여야 되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종업원이 15,000명 이하이거나 2019년 연소득이 50억 달러 이하인 회사이면 됩니다. 네 번째, 미국에 합법적으로 설립되는 회사이고 대부분의 종업원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메인스트리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코노믹 스테빌라이제이션 액트 오브 2020로부터 서포트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은 그 항공산업과 같이 특별한 지원을 받은 그 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산업 같은 경우는 제외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 이번에 페드에서 그 발표한 메인스트리트 랜딩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세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히 이해해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은 모두 상환기간은 5년이고 2년 동안은 원금 납부 유예와 1년 동안 이자 납부 유예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자는 변동이자로 리버 1 or 3 months 플러스 3%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리버 3 months의 경우 0.19 정도가 되니까 이자율로 계산하면 약 3.19% 정도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9월 30일까지만 유효합니다. 아시다시피 SEB에서 제공하는 PPP 융자는 페이로 코스트를 기준으로 융자가 이루어졌고 좀 더 큰 금액을 기대했던 EIDL은 최고 융자 금액이 15만 달러로 제한되었습니다. 좀 더 큰 금액의 융자가 필요한 많은 스몰 비즈니스들은 마치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어버렸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페드와 재무부에서는 논의 끝에 메인스트리트 랜딩 프로그램을 조정해서 발표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혹시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 스몰, 미디움 사이즈 비즈니스들은 이 융자금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 보겠습니다. 첫째, 페드에서 진행하고 있는 융자 프로그램이 기업 친화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융자 프로그램은 PPP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이것으로는 부족한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융자 프로그램입니다.
둘째, 이 메인 스트리트 렌딩 프로그램은 새로운 융자도 되고 기존의 융자금을 재융자하는 것도 되고 기존의 융자금에서 규모를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셋째, 융자 규모는 최저 25만 달러에서 최고 3억 달러까지 5년 동안 융자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신청은 은행 또는 자격이 되는 융자 기관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 등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은행을 통해서 취득이 가능하고 페드에서 공지한 정보는 본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추가 정보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PPP나 EIDL 신청해서 융자를 받은 기업도 해당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